마이크 들어가면 잘 해줘요, 그러면. 네. 지금 해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4월의 봄 39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우리 서로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들 그냥 막 먼저 인사하고 그럽니다. 네, 우리 또 제일 먼저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해주신 전현희 의원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예쁜 우리 멋지신, 예쁘다 그러면 안 되죠, 멋지신 최민희 의원님.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정말 또 멋지신 김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 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너무 근엄하게 안녕하세요 하셔가지고. 실세니까. 네. 안녕하십시오.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이게요, 그 외곽 내유한 특히 여성 전문가들이 실세 내지는 세다 이런 말 들으면은 속으로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냥 그럼요. 일상적으로. 그 경계를 넘었어요. 이미는 이제 득도하셨어요. 저는 좀 상처받으니까 저한테는 여리여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표정이 너무 압권이었어. 여리여리. 그냥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네, 여리여리 생긴 대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리여리 영이님. 얇게 하지 마시고. 네. 진짜 얇게 그러니까 생각이 갑자기 팍 근데 나네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귀여워요. 어머 좋아라. 만화 주인공 같죠? 만화 네, 주인공. 그리고 귀여워요. 동글동글. 눈도 동글, 코도 더 동글. 셔츠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 동글동글. 더 자르면. 머리를. 뭐 이렇게 시작하네. 저 예전에 우리 아빠가 나 어렸을 때 보름달 같이 예쁜 내 딸 너무 예쁘다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진짜 좋아했어요 그 말을. 그때 보름달 빵도 유행이었거든요. 동그란 빵. SPC. 예. 그랬는데 그거 맛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알고 봤더니 그 얘기가 좋은 게 아니더만요. 왜요? 그리고-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저도 동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그러니까. 2학년 때 최애 노래가 우리 큰언니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그 4월과 5월의 화라는 노래가 있어요. 모르는데. 그 거기에 반지같이 동그란 너의 얼굴 그리며 거기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동그라미 그리려라.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예뻤을 너무 것 예뻤어요. 같아요. 네, 어렸을 지금도 때는, 예뻐요. 어렸을 때는 지금도 동글동글했는데 지금도 동글동글하죠. 근데 원래는 약간 달걀형이 요즘 유행이라. 달걀형은요 이렇게 고구마처럼 돼요. 왜? 나이 들면 달걀은 고구마가 돼요. 그래요? 외모 얘기 이제 외모 네. 얘기 그만합시다. 근데 외모 위험합니다. 얘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님이 사과도 하시긴 하셨어요. 그 상황도 좀 그래도 얘기해 보죠 뭐. 그 김어준의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이제 진성준 우리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님하고 이제 나가셔서 방송하시면서 실제로 한동훈 당대표 보니까 어떻더냐 이제 이래가지고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외모에 대한 발언은 안 하는 게 좋았을까요? 진성준 의원님이 사과하셨기 때문에 네, 하셨죠. 예, 네. 그 얘기는 뭐 사과하신 걸로 끝내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조국 장관, 조국 의원도 조국 대표도 사과하셨어요? 예, 사과 안 했습니다. 조국 난 사과 대표는 못 사과할 들었는데. 일이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구나. 본인이 181cm인데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본인이 181cm인데 가까이 서보니 180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딱 얘기했더라고요. 예. 근데 진성준 의원님은 그거보단 조금 더 나갔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과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과한 것으로 마무리하죠. 그래요. 근데 신발이 조금 독특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셨겠죠 뭐. 굽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아니 높아요. 굽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밖으로 나온 굽지 높아요? 장식이 뭐가 좀 반짝반짝하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자, 오늘 또 방송 무슨 얘기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요. 그 전날에는 정치 정치 분야 질문이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랑 박지원 의원님하고 이제 약간 그 만담 비슷하게 얘기했던 게 또 좀 화제가 됐습니다. 요즘 정치가 너무 무서웠는데 어떤 분들 좋게 얘기하면 그랬는데 두 분이 아주 훈훈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장난도 아니고 그게 본인이 좀 미안해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장난하면서 넘어가는 게 싫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한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것 보셨습니까? 같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일부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다수가 있을 그런 사안이었는데 현장에서는 그 광경 자체가 웃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도 웃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속으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솔직한 마음인데 그 두 분의 관계가 DJ 때 박지원 의원이 비서실장 할 때 이 사람이 청와대에 말하자면 파견된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관인가 비서관인가 뭐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좀 그럴 만한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서로 너무 스타일을 잘하는. 네. 뭐 한덕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는데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고 그만둘래도 그만두지 못하는 후임이 그런 없으니까 총리이고 못 그만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총리가 계속 할 거라고. 맞아요.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네. 그럴 오늘 것이다. 박지원 의원님이랑 법사에 이제 그 중간에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이제 박지원 비서실장 뭐 이렇게 이제 DJ 정부의 실세일 때 이 한덕수 통상 총리를 산업부 차관했네요. 네, 이제 발탁해 줬죠, 그분이. 키워주고 이렇게 좀 그런 관계라 한덕수 총리가 박지원 의원에게는 굉장히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적인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그날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는 그런 마음을 이제 좀 사적으로 많이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공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적으로 아무리 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 쭉 봤는데 삼청동 공간으로 한 불러서 대화를 나누자 그랬더니 바로 뭐라 그러냐면 국정원장 시절에 한 번도 안 부르지 않았냐. 네, 맞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안 불렀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많이 불러서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죠. 대통령 용산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뭐 관계 아니 있는? 그게 아니라 말 대답하는 거를 그게 지지 않는다. 싸우라.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과 그 강요들에게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훨씬 그 뒤에 나와서 이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게 할 때 대답하는 걸 보면 정말 사실 목불인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보면 네. 이게 뭐 이해찬 총리를 언급하고 여당 의원이 네네. 언급하고 거기에 답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그 외교안보 통일 분야의 대정부 질문할 때 윤 땡땡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왜 이해찬 총리를 끌어들이느냐. 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제 일본과 과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과받고 네. 그리고 한일 관계를 그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태도인 것처럼 네. 그렇게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뻔뻔해도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전두환 노태우가 안 먹히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윤석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예 하는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예.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그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신사참배를 일본이 안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는 한, 그러니까 전범들에 대한 참배를 하는 한 일본의 사과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에 계시는 국무위원들이 그런 본질적인 거를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 예를 들면 이진숙도 그 답을 안 했잖아요. 네.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를. 그러면 이진숙은 위안부를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냐 소심파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소심파도 아니다. 그 예, 사람은. 저는 요 시기에 윤석열의 추천
혹은 뭐 그 윤석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추천 받아서 국무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방통위원장을 방송의 전문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중도나 네. 소위 보수적인 사람이 하려고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에 인재 많아요. 그런데 왜 지금 해요? 지금 해서 네. 뭐 이진숙처럼 탄핵당하면 그걸 발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의심받는 사람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거나 유능한 사람이 아니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탁되는 사람들 네. 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신념이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부부로 좀 바꿔주세요. 최근에 발탁되는 인사들이 그 맥을 같이 하는 걸 보면 밀정의 그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로 같은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던.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를 중심으로 좀 뭔가 사람들이 헤쳐 모여하는 느낌이 좀 나긴 해요. 뭐 그런 뭐 지리적으로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소신파 중에 핵심은 김태효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효 씨를 우리 또 여사님이 되게 좋게 보더라. 같은 아파트, 이런- 같은 동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지리적으로도 아주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런 얘기도 그 얘기를 정동영 의원이 질문했죠. 네. 그러니까 총리가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아.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정동영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 뭐 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 어머. 그 무슨 뜻이냐면 거의 성역화된 사람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김태효 그걸 왜- 씨가? 그렇죠. 거의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끼치는 두 사람을 꼽아라. 네. 직접. 예, 직접.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와 다 김씨네. 김태효다 이렇게 그 봐요. 사람 다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 부르지 못하는 이름 그런 아버지를 부부식이군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네. 그 심정이 다 아니 여기서 그 나타나네.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있잖아요.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 두려운 그렇게까지요? 이름. 에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총리가 그런 것 그렇게-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총리가 원래 그럴 그 정도면 총리- 서열상으로는 답을 총리가 높은 거 못하니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분은 그만둬야 되는데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 자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원래 박영선 국무총리가 나왔던 게 5월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후임이 없으니까 저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또 그분도 그 반열에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한덕수 총리는 뭐 좋아해서 내지는 그 반열에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은 하고 싶어 했는데 어쨌든 위에서 바꾸고 싶어 하고 이렇게 이런 거라고. 예. 뭐 네. 그렇게 그리고 보여지긴 부인하고 해요. 예. 한덕수 총리 부인과 네. 또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들이 있다고 그래요. 부인들 간의 부인까지 관계? 또 뭐. 예.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미술하지 않아요, 부인이?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맞아요. 좀 너무 그렇고요. 자, 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사위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법안 소위 통과 이제 했었잖아요. 네, 본회의에서 어땠습니까? 지금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안 됐고요. 그 법사위의 법안 소위만 지금 현재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안 소위에서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초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체 토론하고 반대 토론하고 네. 표결할 때는 이제 네. 그 퇴장을 했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만 가지고 이제 표결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이제 통과됐고 네. 최혜병 특검법도 좀 더 이제 구체화돼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이제 계속 야당이 이 특검을 통과시키니까 뭐 지친다 이러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대통령이 끝도 없이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네.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계속 특검을 세 번째 발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오늘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네. 화요일 날, 네. 네, 그 헌법재판
재판관 후보 후보자. 청문회가 네, 김복형.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청문회에서도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최혜병특검법, 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최혜병특검법의 주요 내용인데 그쵸. 그러한 법을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를 하고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냐 그래서 위헌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헌법재판관 후보가 뭐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고 답변을 좀 상당히 이제 거부하는 그런 거부는 제대로 하지 아니지만, 않는 네, 제대로 하지 그런 않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안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헌일 소지가 매우 높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일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것이 좀 많이 얘기가 됐고 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이에요. 헌법재판소 네. 재판관 네, 네. 김복형 후보자. 어땠습니까? 근데 그 오늘 이제 네. 왜냐하면 네. 그분이 우리 그 이진숙 그 네. 헌법 재판관 네. 임명이 되면 네. 그걸 하실 담당. 분이잖아요. 탄핵 그분이 담당. 주심이 될 가능성이 아니 그게 아니라 높은가요? 어쨌든 7명 그렇게 중에 포함이 6명이 되죠. 찬성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그 좀 도덕성 뭐 이런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청문회가 내내 정책 질의만 거의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신상이나 이런 거에 관한 질의는 거의 없었던 그런 그러니까 아주 정책에 보기 대해서 드문 그런 할 때. 거였는데 근데 처음부터 거의 청문회 끝날 때까지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그런 얘기를 안 거의 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답변이 거의 3분의 1이었고 그럼 좀 그리고 또 질의를 하면 아까 이제 이해충돌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회피를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런 그 국민들이 좀 네. 후보자의 생각이나 이런 이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알고 싶은 게 이번 이제 청문회 자리다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소신을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신을 소신을 절대 거의 밝히지 않는. 얘기를 하지 네. 않은 것이 소신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후에는 조금 약간 오후에는 달라졌죠. 조금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하도 뭐라 하니까 이제 신중한 검토를 이전의 한다 재판을 이러다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이제 이전의 재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N번방 사건. 네네. 그때에 1심에서는 무죄가 난 사안을 2심에서 5년. 이분이 유죄 예, 징역 판결을 5년 했거든요. 아닌가요 그때 네, 그래서 판결이 1심 무죄를 2심에서 그래서 유죄를 유죄. 한 그런 사안 그게 이제 담당 재판관이어서 그 최근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딥페이크. 예,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는 뭐 심각한 문제고 그 문제랑 N번방은 좀 다르다. 이런 이진숙 식으로 방통위원장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해서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방통위의 2인 구조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검사 탄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아니, 그 미리 얘기했어야지. 아니 지도자 알줄 동지, 알았죠. 지도자 잠깐만요. 동지 잠깐만요. 사전에 아니 잠깐만. 헌법재판관 딱 그럼 이진숙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복형 후보자는 입장에서는 검사 탄핵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 김복형 검사 후보자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의가 제일 네, 많았습니다. 1968년생이고요. 네. 경남 거제 출신이고요. 거제요? 네, 거제 출신이고. 거제 출신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동향이네. 네, 그런데 뭐 그런 거랑은 무관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4기이고요. 이분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판사 좌표 찍기, 신상 털기 이런 등의 법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분의 신조예요. 그리고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9월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제 최종 낙점이 된 분인데 사회 여러 세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독립. 네, 근데 이제 뭐가 얘기였냐면은 그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질문이 이제 있잖아요. 예컨대 금품 수수 이번에 가장 문제되는 게 여사님의 그 300만 원 디올백. 백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갔었습니다. 금품 수수나 청탁 등에 있어서 공직자 배우자에게도 엄격성이 요구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그냥 원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공직자 및 배우자가 직무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연히 신고 의무 및 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규정을 두는 거다. 공직자는.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아, 근데 그게 추가 질문이 예, 있었어요. 예, 제가 예. 봤어요. 예. 추가 질문을 했어요, 의원이. 그랬더니 그게 정청래 의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몇 명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받으면 안 된다. 나는 안 받는다. 그런 일이 없다. 그게 대답했어요. 아니 이렇게 말했어요.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겠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받아도 된다는 뜻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은 공무수행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 아니 그 뒤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번 질문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네. 답을 안 7분, 하니까. 5분 뭐 이렇게 가서 그 뒤에 의원 질문 그 의원이 질문을 되게 요약적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제가 확실하게 봤어요. 어쨌든 거기에 이분은 대해서는. 좀 약간 중립적인 성향으로는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예. 중립적이어도 괜찮죠. 네, 그러니까 진보 중립만 나는 잘해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진보도 네.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이분은 퇴임 후 나는 학대 피해 아동 구조 등 공익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다음에 어디 가서 이렇게 튀거나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이런 성향이 전혀 아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좀 원칙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막 완전히 딱 누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이는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아주 뭐 용기가 있거나 또 소신이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도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는 평가로는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헌법 재판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자리가 뭐가 있나요? 없어요 대법원장님, 이제 많이 총장. 없어요 거의 대학교 거의 총장. 없어요. 네, 그 네, 사실은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끝이에요. 실제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네. 수호하고 사실 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신을 좀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맞다. 뭐 이런 정도는 좀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해주면 참 되는데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눈치를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도. 뭐 완전히 보수거나 뭐 완전히 진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사안에 꽂힐 때는 좀 자신의 소신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는 지금 나흘째, 그러니까 목요일 12일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한 본회의를 열죠. 연속을 해서. 마지막 날이 이제 12일 내일인데요. 그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이제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등의 생각이지만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추석 필리버스터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매우 심기 불편하다는 뜻으로 이제 미리 더 나쁜 식으로 개정이 돼서 법이 계속 올라온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고 그래서 또 경로하셨나요? 경로까지는 모르겠는데 경로했단 말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참 국회의원들이 너무한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뭘 너무해요? 대통령이 너무하시지? 대통령은 너무해도 되고 국회는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종이어야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 노정면 의원이 말한 것처럼 김건희 특검 종이네. 김건희 특검법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에 추가된 거 아니겠어요? 네. 선거 개입 문제 그러면 10월 공천 개입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10월 10일까지가
사실은 이제 4월 10일이었으니까 6개월 안에 선거법 관련해서는 공소가 제기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근데- 좀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특검보다 일단 그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 고발을 해야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고발은 고발인데 어쨌든 노정면 의원 얘기는 그 김건희 특검법은 시급하게 처리돼야 되는 이유가 그 선거법 위반 논란, 그러니까 공천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10월 10일 이전에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발도 해야죠.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네, 먼저 고발하고 법사위는 안 그렇게 하나 봐요. 뭐 지도자 동지 오늘 좀 공격적이십니다. 아니 그냥 차분히 얘기했어요. 법사위는 안 그렇게 하나 보죠. 네,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해보고 네. 유합성이 나오면 이제 어머. 그렇지만 네. 필요시에는 또 뭐 선제적으로 할 수도 네. 있습니다. 어쨌든 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도 지친다 이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아니 국민이 국민이 지치는 지칩니다. 예, 거부권 국민이 행사. 용산 지치는 때문에 이유는 네. 거부권 행사 때문입니다. 용산 그거는- 때문에 네. 아니 용산에서 그렇게 안 이 말해. 부속실을 안 만드는 용산 때문에 아니 부속실은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공간이 아니, 없대잖아요. 공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공간이 없다고도 했으면서 또 공사도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막 이런 얘기도 했다. 언제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런가 봐요. 내가 보기엔 언제일지 안할 것 같아. 모르지만. 안 할 것 같아. 아니 제가 언제인지 보기에는 모르지만. 그 김건희 여사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 제2부속실 관련하여 쭉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고려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분리하면 하겠다고 그랬다가 국면 전환되면 또 없는 얘기로 갔다가 근데 지금은 그 하겠다고 지난번에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래서 하는 줄 알았더니 언제 이번에 하냐가 기자회견 중요하겠지. 때 예. 기자회견 공간이 없다. 때 공간이 없다. 공간이 그렇게 답을 없다. 하는 걸 보고 그 소문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만드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키하지 않는다 그런 소문이 사실인가? 뭐 생각하게 되죠, 뭐. 사실이겠죠. 네, 왜냐하면 너무 범위가 준 사실이겠죠. 불편하겠죠. 감도가에 분위기가. 들어가는 거를 뭐 거부하는 거. 알겠습니다. 네. 계좌 불러드릴까요? 국민은행 최민희 의원의 갑자기. 43720 1-04-3504 그리고 김현 의원의 농협 301-0339-8551-81 그리고 전현희 의원의 농협 301-0343-8643-91입니다. 가쁜 계좌 공지입니다. 네, 화면의 상단의 오른쪽 위에 보면 노랑 색깔로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새날 번호도 있어요. 새날 회원 가입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77-0629 1877-0629이고요. 네,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모두 후원을 강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훌륭하다, 야, 잘한다, 좀 혼 좀 그만 내라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김건희 종합특검법 네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수 언론이 중심이 되고 언론들이 쫓아가면서 네. 뭐 그 일방적으로 용산 입장을 되풀이해서 그 반복함으로써 국민들을 거의 세뇌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지치는 건 국민이 아니라 그 용산의 거부권의 국민은 지치고 그다음에 지치는 게 아니라 짜증났다. 그 표현은 그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용산의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 뜨고 이게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민주당이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100번 행사하면 민주당은 100번 특검법을 하고 101번. 101번 하고 이런 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진숙 청문회를 막 하루하루 연장하면서 3일 하고 그리고 방송장악 청문회를 증인이 안 나와서 3일을 연속 잡고 막 국회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모든 거를 동원해서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 막을 수 있겠어? 뭐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장님 만났을 때도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김영 간사와 제가 얘기했어요. 네. 하루를 연장할 수 있다면 그 하루 연장을 위해서 국회법이 허용한 모든 범위 내에서 하루 연장을 위한 길을 찾겠다고. 와.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우원식 의장님이 처음으로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번 그 재판 결과 보고 그래서 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사위에 무한 응원을 보냅니다. 네, 저도 우리 과방위에 정말 응원을 보냅니다. 진짜 거의 유일하게 법사위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물론 이제 저희들도 많은 성과는 냈지만 결과를 이렇게 있는 보여지는 성과는, 결과. 예, 예. 못 냈잖아요. 근데 네. 과방위는 정말 그 멋진 성과를 진짜 냈고 네. 우리가 정말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과방위원장님 두 분 또 간사님 정말 너무 잘하셨고 네.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사법 끝까지 가는 거죠. 네, 네. 끝까지 그래서 갑니다. 과방위 끝까지 가고 또 우리는 법사위에서 특검법 끝까지 될 때까지 가고요. 될 때까지 네. 합니다. 파이팅 여러분 하시죠. 될 때까지 합니다. 네. 우리 모두 박수 쳐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방심위원장, 난 연봉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연봉이 1억 9,500만 원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많이 줘요? 이게 장관 월급보다 많아요. 그 장관급여는 국회의원급여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2배네요, 거의. 예. 2배예요 이게? 네, 2배입니다. 두 배까지는 아니고 본봉 기준으로 거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네, 거의 두 배고요. 배입니다. 본봉 기준으로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류일임 위원장이 셀프 위원장이- 인상한 거죠, 이게? 류일임 위원장이 위원장일 때 인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많이 했죠. 민원사주. 그다음에 주요 언론사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탄압. 그런 거 잘했다고 이렇게 돈을 그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사실은 네. 그 대통령 추천 목세 위원만으로도 네. 지금 뭐 전횡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장 추천 목계 부위원장이 안 됐는데 본인이 그 대리로 그 역할까지 다 하고 네. 방송소위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부위원장이 하는 예, 거. 부위원장이 합니다. 근데 본인이 예, 뭐 그거 자기가 막 하면서 경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그거를 하면서 수당? MBC 29건 네. 네, 걸쳐서 법정 제재를 했고 MBC가 그걸 다 이겼는데 어쨌든 용산에서 볼 때는 다른 장관이나 위원회에서 속도 있게 못하는 거를 류 위원장은 그냥 거침없이 한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성과를 낸 걸로 보이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2인 그러니까 방통위 2인 의결 때문에 발생한 소송 및 법률 자문 비용이 4,290만 원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소송 들어갈게 지금 되게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동관하고 이상인 때 했던 것만 비용이 4,290인 거고 더 많겠죠? 그 이외에도 훨씬 많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재 조치에 대해서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도 그거 뭐 상당수가 1억이 있는 넘을 것 거고요. 같은데. 그걸 개인 비용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아니, 그건 공금으로 아니에요. 사용을 그냥 방통위의 해주시면. 결정이니까. 결정이니까 행정청의 결정이니까 방통위가 저 대리인이 되는 거죠. 방통위가 그 피청구인이 되는 방통위가 거니까. 예. 청구인. 아니 그리고 국회 가방위에서 이제 이걸 지적을 잘 하셨던데 법적 근거도 없이 가짜 뉴스 신속 심의센터를 운영해서 인터넷 언론 보도를 심의하면서 사용한 비용 390만 원 변상해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거 뭔가요? 해결했습니다. 그게 오, 그 네. 가짜 뉴스 센터를 해서 그때 김만배 신앙님의 그 인터뷰 조작 네. 했다고 그건 사실은 방심위가 심의를 할 수 없는 대상인데 이게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가짜 뉴스 TF를 TF?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방통위에 구성할 수가 없으니까 방심위가 그걸 대리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자기들은 뭐 그 지시나 협의 과정 없이 그냥 법에 근거해서 방통위 설치법과 규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이것도 다 졌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규칙을 변경해서 방심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불필요하다고 네.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썼던 비용이 390만 원이라서 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
이게 사실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의 사유가 됐던 한 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동관 이상인 예. 두 명이 했을 때.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변상을 예산 결산 소위 위원장이 정동영 의원인데 정동영 의원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 황정화 의원이 변상을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한 건이 네. 헌법재판소 그 법률 비용이 일반 운영비에서 쓴 것도 문제가 있다 불법이다 이것도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2인 구조에 대한 변호사 로펌 이름이랑 이런 거 안 그게 이제 말해주고. 회당 30만 원인데 건당 30만 원인데 두 군데다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변상과 징계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제기했는데 어쨌든 여야 협상도 이제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고 이제 그 사비 4,290만 원은 이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나와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변상을 조금 요구하고 싶었으나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시정으로 네. 했죠. 네. 그러니까 방통위는 제도 불법적 개선하고. 2인 의결로 박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건과 박문진 보궐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송을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4,290만 원, 4천 그렇죠? 예. 4,290. 예, 요만 원, 요렇게 많은 돈을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을 한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이제 이런 예. 지적을 하신 거고, 여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아직 명확한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시정하거나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 그래서 그 논리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그 가짜뉴스 신고센터 회의 운영비 등을 이제 변상 의결한 거죠. 근데 네. 이게 그들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궤변이고요. 왜 궤변이냐면 일단 가짜 뉴스라는 것에 대한 학문적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법을 만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쓰는 건 있어도 예, 예, 행정청에서 가짜뉴스 심의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그 비용을 쓰는 것은 안 맞다. 네, 이렇게 모호하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일인지 어제 저희가 가짜뉴스 센터 회의비 변상을 의결하고 나서 오늘 방심위를 경찰이 압색했습니다. 예, 압수수색했고 어제? 네 개 팀을 네, 화요일에. 화요일에 압수수색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세 명의 직원에 대해서 핸드폰을 압수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가짜뉴스 센터 회의비 변상 의결해서 열받아서 그런 건가요? 어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류일임 위원장이 검경과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설마 그렇게까지 겠느냐. 그렇게까지 설마.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판사가 하루 만에 나오나요? 나올 수도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긴급하게 막. 예. 그리고 압색영장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내줍니다. 기계적으로 안 내주면 안 돼요? 어제 법사위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거기 그 맞는 유일임의 법사인데. 민원사주에 관해서 네. 민원사주를 내부에서 이제 방심위 직원이 했다라고 의심을 그러니까 하면서 민원사주의 민원인을 네. 유출시켰다. 네. 요거에 대해서 네, 한 거기에 거예요. 대해서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 그 내부 제보자인지 외부 제보자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제보자는 일종의 공익 신고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예, 왜 압색을 그러면 하죠? 공익 신고의 경우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게 비밀 보장 의무가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 신고자를 알아내려거나 색출하려는 행위 자체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이 내부에 내분지 외분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한 행위 자체 그리고 그것을 경찰에 고발한 그 행위 그리고 경찰이 수사기관이 그걸 이 압수수색하고 그 불법 행위에 동조한 행위 이게 전체 다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방위에서 그 고발 조치 그는 검토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좀 생각해 보시겠죠, 네. 당연히. 네. 저희 금요일 날 네. 그
긴급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관련한 질의 등을 네.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KBS 난리가 났는데요. KBS 본부 노조가 박민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불신임이 98.75%가 나왔다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100% 아닙니까? 본인 빼고 다.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좀 부끄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KBS 사장 연임 반대 여론이 정말 높은 건데요. 이 노조 그러니까 본부 조합원들이 지금 매우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포인트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요 98.75%의 불신임을 이끌어낸 노조. 네. 예, 그쪽은 그 건강한 노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제1노조. 1노조, 민주노조. 2노조, 3노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조입니다. 민주노조. 예, 그 노조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노조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지껏 보수권 진보권 KBS 사장이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사장이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수신료 받아야 된다는 예, 쪽으로. 수신료가 예. KBS 재정의 중요하니까. 45%에서 50% 사이. 떨어져도 44% 정도. 그러니까 거의 재정의 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신료 체제를 흔드는 것은 어떤 사장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역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참여정부 때도 아니 분리징수 분리징수 하려고 그 그랬어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문방위원장이 그 DJ 핵심이었는데 그 의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막아냈어요. 아, 네, 예. 맞아요. 최재승 아니고 그 정동채 아내가 연극 배우인 분 계세요. 네, 그분 그랬는데 그 어쨌든 그랬는데 이 박민 사장은 네. 백이선 의원 가수. 네. 가수군요. 죄송합니다. 네, 지역적인 거는 그만 근데 박민 사장은 네. 헌재 판결이 원래는 그 수신료는 이게 준조세적 성격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분리징수, 그러니까 통합징수도 이게 위헌이 아니고 뭐 그런데 이번에 분리징수 또한 위헌이 아니다. 네, 이런 류의 판결이 나오는 날 1차, 2차, 3차 부산. 예, 술판을 벌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대목은 그게 뭐 제1노조건 제2노조건 제3노조건 다 심정적으로 그렇죠. 일부 정치적인 사람들만 빼고 네.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그럼 안 되죠. 맞습니다. 자, 언론노조 KBS 본부 정의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박민 KBS 사장에 대한 신인투표 결과는 박 사장의 리더십과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약 5일간 진행이 되었고 KBS 본부의 유보, 퇴직, 휴직자를 제외한 2028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는데 총 투표율이 82.59%였고 이거는 매우 높은 퍼센테이지죠. 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98.75%나 되는 비율로 이 사람 정말 안 된다,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그중에 응답자의 91.4%가 KBS 사장 박민에 대해서 매우 나빠졌다.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KBS가 정말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7.1%는 나빠졌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98.5 중에 91.4가 매우 나빠졌다고 나머지는 나빠졌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KBS 사장의 박민이 취임한 이후에 상황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다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근데 매우 개선됐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 개선됐다는 의견도 0.1%가 나오기는 했다고 합니다. 0.1%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한 것 같아. 최민희 위원장님 본인은 말씀이 아니- 맞는 본인은 게 아니지, 본인은 대상이 아니지. 신임 사유 1위가 그 분리징수 네, 수신료 네, 네. 분리징수를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 이게 1위고 2위가 이 뉴스의 공정성 뭐 이런 문제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 그 구성원들이 분리징수 네. 문제를 굉장히 네.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웃기는 게요. 맨날 그 최영두 간사가 BBC 얘기하지 않습니까? BBC는 재원 구조 자체가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그러면 공영방송을 유지할 여력이 안 되는 나라냐?
아니 세계 경제 10인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세금을 직접 투입하든지 객관적 뭔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네. 아니면 지금 체제를 유지해 주던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진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 먹고 사는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역대 보수 정권에서 KBS 수신료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건 없어요.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이게 박정희 때는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을 바꿨고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을 만들면서 2,500원 수신료를 만든 게 전두환 정권이고 김영삼 정권에서 이걸 통합 징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을 흔들려고 했던 거는 종편을 만들면서 이명박 정부가 그 이제 노무현 정부 우리가 여당일 때 소수당이었잖아요. 그때 한나라당이 정연주 사장을 흔들기 위하여 그거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꾀했죠. 근데 그걸 그거는 막은 우리가 거죠, 우리 2000 총선 한나라당. 전에 총선 전에 그랬고 이제 총선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일당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정권은 그 두서가 없잖아요. 맥락이 없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 R&D 예산 깎을 때도 표가 안 되는 깎고 또 이제 반발 있으면은 또 정상화 시킨다고 하고 이제 길들이게 하고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해보지 않은 그 누군가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고 그래서 KBS 본부 노조에서 박민 사장 신임 투표 98.75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다른 걸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KBS 구성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다들 지금 하고 아무래도 조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움직이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 계기가 뭐예요? 예. 그게 MBC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걸 보니까 어쨌든 차근차근 그게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장악되지 않고 또 연장됐잖아요. 어쨌든 MBC 장악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히 시도 못하게 이제. 지난해 8월까지 다 끝낸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원래는. 계획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KBS는 장악을 한 거고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거. 그다음에 박민 사장이 그 국회 나왔을 때 KBS 구성원들이 창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KBS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승만 다큐 그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내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만들어도 좀 완결성이 있게 만들면 틀만한데 이건 틀만한 작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미화 맞고 미화. 그러고 그다음에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기미가요가 8.15 12시 땡 해서 그 다음 날이 8.15 광복절인데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 기모노 입은 여자들이 공영방송에서 설치고 이틀이나. 그다음에 태극기를 거꾸로 달고 이게 그 공영방송 그 KBS 종사자들이 사실은 속으로 뭐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다 창피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장의 태도가 네. 정말 자긍심, 자존감 이런 걸 떨어뜨렸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연주 사장이 국회 나와서 답변할 때 보면 그게 지나치게 당당해서 거부감을 준다는 비판 외에는 정말 저런 사람이 사장이구나. 네네네. 믿음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정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은망덕 정치, 문재인 전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로 더 뭉치고 있다. 오히려 잡음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도 문 이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야당 괴멸 노림수가 점이 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최민희 의원님도 문 검찰 수사 응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전직 대통령 망신 주려는 의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고요. 특히 그 사위 취업 관련 특혜라고 하면서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막 그때 그랬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70차례나 증언을 거부했죠. 그래서 증언 거부권이 이제 인정되기도 했다는데 이 상황은 지금 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게다가 어제는 평산마을의 그 책방에서 그 여성분이 8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8분 동안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밤이라서 경호를 안 하나? 왜 그러는 거죠?
아우, 깜짝 난 정말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그 여성분이 놀라고 아니, 여기 무서웠겠어. 뼈가 골절됐대요. 완전 골절됐대요. 제가 이거 여기 팔목 부러져서 수술하고 지금 아니 게다가 이재명 10개월째 이런데 여기는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이재명 왔다 갔다 이렇게 물으면서 직원을 폭행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은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피의자로 이번에 적시를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의자를 적시한 그 내용이 정말 황당한 게 그 대통령 이제 그 부부께서 그 자녀에게 매달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네, 줬다고 부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생활비를 이렇게 지불을 했다가 사이가 취업을 해서 안 주니까. 그 사이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를 이제 안 주게 되니까 그 비용만큼이 뇌물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피의자로 장인을 이제 그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황당한 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뇌물죄가 되려면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그런 이제 그 자녀들을 둔 부모는 생활비를 줬다가 이제 취업해서 생활비 끊으면 사실상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죄. 그렇죠.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혐의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압수수색하고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정말 이 보복, 정치 보복 아니면 정치 탄압, 야당 탄압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 수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네. 보복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이나 할 때 정말 뭘 키워줬잖아요. 잘못해준 게 없잖아요. 다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보복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야, 이건? 진짜 배은망덕이다? 배은망덕, 아. 폐륜 아니냐 그런 이제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2의 국면전환? 논두렁식의 국면전환? 수사랑 똑같은 거죠. 아니 위기에 몰린 거죠. 이게 되게 이제 상황상으로 보면 뭐 거부권을 아무리 행사해도 또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기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 비이성적, 비이상적 행태라는 걸 저는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거부권을 남발하겠습니까? 이거 김건희 특검법이 또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주옥 같아요. 네, 거부할 수 없는 그 팩트에 기초한 내용들이에요. 거기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마약 관련된 의혹 또한 거기도 왜 이종호가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이상한 일. 덮는 거죠 이슈를. 아니 덮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많아요. 그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아. 정황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 여전히 그 이종호. 최혜병 어머니가 거기도 이종호 등장하고 최혜병 어머니가 그 임성근 처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인 거예요. 거기다 의료 대란. 총선 앞두고 정말 그냥 호기롭게 출발한 그 의대 정원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에 몰릴 대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럴 경우 그러니까 유능하지 못한 집단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분열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문 지지자, 친명 지지자로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분열시키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제가 평산마을 앞에서 시위하겠다는 유튜버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경호나 이런 것들이 허술합니까? 저는 늦은 시간이라 그런 거죠 지금? 늦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평산 뭐 그 책방이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관제랑 건데. 조금 약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경호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문을 닫았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저는 봉화는 네. 오히려 좀 큰 길이 있고 사저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런데 평산은 진짜 들어가는 길이 좁아요.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고. 아니 근데 좀 그거랑은 작심하고 덤벼들면 그렇죠. 거기가 이제 뭐 책방 있고 조금 내려와서 사저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그 초소 그 입구에 초소가 있는 거죠. 거기 저 평상이 있고 그 뭐야 야채나 과일 뭐 이렇게 파는 분이 아주머님이 계시고 그 앞에 있는데 네.
거기 허술하게 관리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막 다닐 수가 없는 데예요. 일반인들은 많이 일반인들이. 왕래가 안 되는 곳이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이런 불법 행위가 버젓이 자행된다는 게 저는 너무 위법 행위가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도 단호하게 좀 한마디 해주고 그러는 게 원래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긴 하겠네요. 네. 자, 시간 다 됐기는 했는데 그냥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 때문에 정치권이 술렁거리는 이 와중에 한동훈 당대표 왕따 번개설이 이제 있었어요. 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번개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근데 보통 사람은 그래도 되죠. 근데 대통령의 번개는 그러면 안 되는군요.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또 그걸 또 누가 왕따 번개 했다는 걸 또 누가 언론에 흘립니다. 그렇죠. 그게 윤상현 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번개 쳤다가 내가 이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아우. 누님? 네? 그 누님하고 누나? 사이가 좋아서 그러신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재주가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 지난번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대통령 부부하고 기시다하고 만나고 이제 거기가 기시다 총리 만나고 거기가 이제 롯데호텔이었나요? 기시다 예, 총리. 근데 거기에 천공이도 나타나가지고 그 사진도 막 찍히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이래요. 여당 쪽 패널은 원래 그 사람이 롯데호텔 좋아한다. 자주 간다. 이래요. 꼭 그날 간 거. 어떻게 알아? 자기랑 거기서 자주 만났대요. 그 사람 또 왜 만났어? 저 여성의 핸드폰에 누가 찍혔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누구예요? 김건희. 저 좀 사진을 좀 크게 해줄 수는 없나요? 저 동그라미 빨강색. 보고 있는 사진이 근데 저 사진도 있고 또 다른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진은 뒷모습에 뒷모습에. 저분이 옷 입은데 검은 롱인데 안에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빨간 바지. 그날 아하. 김건희 여사의 패션도 빨간색에 검은 그러면은 드레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저거잖아요. 근데 오늘의 색깔인가요? 와, 그럼 저분이 둘이 같은 사람인가요? 네, 네, 같은 사람이고 그날 기시다가 온 날이에요. 방문한 날. 예. 저 빨간 바지의 여인은 누구예요? 저 여인은 아니네. 오른쪽에는 아까 처음에 봤던 여성분은 까만 바지인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윗두리만 그렇고 바지가 빨간 바지 저 여인이 앉아있으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랑 기시다 총리랑 찍은 사진이 한번 있어요. 볼까요? 네. 거기 그 안에 보면- 빨간색 옷을 입으신 거 여기 저기 빨간색 보면 옷 입었잖아요. 안에 빨간색에 겉에 검은. 검은색. 같은 패션 색상이. 그럼 옷을 똑같은 식으로 입었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그거는 아니 그러면. 해석해봐요. 지도자 동지께서 해주시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래요? 진짜 패션이 아니 근데 비슷하네요. 왜냐면 그 머리가 짧은 머리인 것 같아서 그래요. 아까 그 저기 누구야 천공하고 같이 뒷모습 찍힌 여성분은 머리가 짧지 않아요? 단발. 이분도 잘 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여사님은 머리가 길잖아요. 아니 그 여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패션이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패션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내 말은. 패션이 같다는 게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자기네끼리 우리도 패션이 같은 때가 드레스 많아요. 코드예요? 드레스 코드? 위원장님하고 제가 우리는 이렇게 어느 날 제가 파란 거에 까만 거 제가 입고 그거 보내줬잖아요. 보여주세요. 둘이서 파란색 입고 찍은 거. 그게 영혼의 동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나오면 왜냐하면 영혼의 동지. 우리는 짜지 않아요. 근데 근데도 저렇게 저기도 안 짰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동지라고. 우리는 거의 만나는 횟수가 집에서 밥 먹는 거보다 같이 밥 먹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도 맞아요. 좀 비슷해. 옷 입는 것도 물어보지 않아도 저렇게 되는 건데 저 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닌데. 저 사진 아니 사진 게 아니라 사진이 아니라 제가 보내줬죠. 보내준 거예요. 제공.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저 그렇게 옷이 똑같은 옷을 맞춘 거예요? 어떻게 된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까만 거 입고 앞에 파란색을 입을 때가 있는데 가면 또 그러고 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저 자켓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색깔만 똑같은 거죠? 예. 다른 거죠. 석이 옷들 근데 둘 다 까만 거 입는 검은색 거 바지 색깔도 심지어 같고 신발도 같은 왜 색깔이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영혼의 단짝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이제 그 패턴이 그러니까 생활 패턴 그다음에 생각. 가치 생각이 철학이 같군요. 같고 같은 당이고 이러니까 이제 동일한 형태가 나오는데 그럼 저분들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무식해서 혼나던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두 개를 비교해 주십시오. 네. 그 뒷모습 빨강 바지의 뒷모습과 아니 근데 빨간 바지에 검은색 참 안 입게 되는 안 거죠, 입는 그게. 거잖아요. 그게 아주 강렬한 패션이죠. 저 사진 말고 아니 이 사진 말고요. 뒷모습 천공 뒷모습 긴 말총머리 이렇게 그 뒤에 빨간 바지 입은 여성의 모습 찍힌 거 하고 우리 여사님이 기시다 씨하고 네 명이 그래, 저거요, 저 사진. 저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 여사님만 띄어서 네 명이 찍어가지고 찍었던 그 중에 여사님만 잘라서 붙여보라 이런 소리예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걸 내가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여사님만 바로 위주로 보면은 겉에 검정색이고 또 안에 빨간 걸 입었어요. 이거거든요. 네. 아, 너무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노정면 의원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렇죠, 저 사진. 네, 막 웃어요. 그럼 우리 둘이 또 옷이 똑같아요. 그날은. 아, 그래요? 노정면 의원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그런 돌발 거에. 영상 만든 분이. 아 맞다. 그래서 그렇게 더 특히 네, 예민하고 네. 그런 데 관심이 저 안에 빨간 옷이잖아요 속에. 근데 보니까 저 머리 스타일은 이 오른쪽에 그분하고 똑같고 그러네요, 진짜. 저게 참 무슨 쌍둥이 같이 특이하네요. 근데 우리가 교복 입고 그다음에 그 무슨 수련원 가면 또 똑같은 옷 입고 그거는 이제 특별한 날에 이제 단체복을 입을 때 그런 건데 단체복이 아닌데 단체복을 같이 입었- 딱 등장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혼의 단짝. 이 영혼의 단짝들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근데 두 분은 영혼의 단짝이 근데 이해가 안 맞는데 가는데요? 저 두 분은 뭘까 궁금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은 옷을 입고 저러고 나타나나? 아니 같은 장소는 아니고 하나는 청와대고 하나는 호텔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청와대 왜 써요? 그러니까 밤에 잠만 안 자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지금 후회 막급일 거예요. 이렇게 좋은 청와대를 왜 놔두고 여기 쓸데없이 가가지고 이 고생을 사서 하나 이 좁아 터진 곳에다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여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마디씩 하시고 인사 좀 할까요? 예, 그래도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제가 현수막 다른 문구가 그래요?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예요. 우리도 이제 영혼의 내구조가 단짝으로 저는 당의 소그 그대로 달았는데. 저는 당과 영혼의 단짝이에요. 아니 35년 원로. 아니 근데 이뻐요 달면. 근데 그 사람이 좀 작아야 돼. 아니 그것도 이게 북을 치는 것도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북을 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거 달아야 이재명 대통령 만드나요? 어떡하지? 바꿔야 되나요? 바꿔야 되나요? 인사 한 분씩 해주세요. 최민현님 하셨고. 네. 네.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아프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 그 말 정말 중요하다. 아프면 응급실 네, 큰일 일단 납니다. 못 가고요. 가면 돈 엄청 써야 됩니다. 네. 저희 안산에는 6군데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발표를 오, 했고요. 훌륭하다. 안산 화이팅! 예, 그리고 아니지, 저는 이제 남양주가 화이팅. 추석 연휴에 직전에 이제 다 하시는 거지만 이제 시장 물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뵙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11일이요. 11일. 국회의원 되신지 오늘 네, 11일. 예, 제가 11일. 정신이 없습니다. 104일째 되는 105일, 날이에요. 106일. 104일.
예, 그러니까 100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네. 100일 떡 100일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총선 때 공약했던 거를 이제 또 중간 점검하고 이제 그러는 일인데 어쨌든 안산시을 일동, 이동, 성포동,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호수동, 다시 해야 중앙동, 되겠어. 고잔동에 우리 살고 다시. 있는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산 시민이 뽑아준 김현희 일 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살펴주시고 유윈. 풍요로운 한가위 건강하게 가족들과 행복한 친인척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유아 위너라고요. 시름을 좀 덜고 그래도 단 며칠만은 조금 더 행복한 그러나 저희는 쉬지 않고 민생을 챙기고 국정 운영을 실패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준비해 오셨던 거 아닌데 저렇게 어쩌면 말씀을 잘하실까요? 네. 기회 다시 드릴게요. 아예 아닙니다. 새날 가족 여러분. 이하동문. 네. 이하동문이 뭔지 아세요? 이화 유니버시티예요. 네, 여러분. 네. 그냥 저를 보세요. 네, 새날가족 여러분. 잘릴 것 그리고 우리 같아, 나. 방송 보고 있는 노영의 TV, 최민희 TV, 전현희 TV, 김현 TV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한가위,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고요. 비록 바깥에서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기뻐하면서 서로 간에 믿음과 사랑을 주는 그런 추석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